천년 왕국 신라의 도읍지인 경주를 지켰던 도성은 바로 월성인데요. 이 월성은 기원 후 101년부터 935년 신라 멸망까지 843년 동안 신라의 왕성으로 자리했죠. 그만큼 문화적 가치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월성을 둘러싼 해자에서 최근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유물인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월성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월성 해자. 그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성 주변을 둘러서 판 연못일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인공적으로 판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해자가 수백 수천 년 뒤에는 정말 역사의 수수께끼를 품은 보물 창고가 되는 거죠. 근데 성 주변의 연못이 예. 왜 보물 창고가 됩니까? 이게 그 물이 있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기 때문에 뻘흙이라고 있는데 그 뻘흙으로 남아 있었고 그 뻘흙 속에 있던 유기물이나 유물 이런 것들이 썩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수천 년간 버텼으니까 산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썩지 않았겠죠. 아, 그럼 거의 유물이 보존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해자나 이런 그 습기가 많은 지역이 굉장히 주목을 받죠. 그럼 월성 주변 해자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왔습니까? 예, 뭐 2016년부터 이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월성 해자의 부분을 파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5세기 정도에 제작된 이 모형 미니어처 배 한 40cm 됩니다. 그리고 네. 방패, 목관 등이 나왔는데 이 배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고 그 불은 사실 민속의례에서는 무슨 풍요,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뭔가 미니어처 배 안에 뭔가를 넣고 물에 띄어보내는 의례 행사를 벌인 게 아닌가. 불에 태워서 방패는 그 의식에 사용했던 의장용으로 걸어뒀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고 목관은 요즘에 군수 정도 되는 당주라고 있어요. 네. 지방관 이름이 나오는데 뭔가 곡물과 관련해서 당주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유물은 뭐 이 동물뼈라고 봐야죠. 동물뼈가 왜 중요한 유물이 되는 거죠? 뭐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신라인들이 당대. 그래서 네. 이 멧돼지, 또 말, 개, 소, 사슴, 곰 등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 전체 뼈 수량의 30% 정도가 멧돼지예요. 그 이빨을 분석해 보니까 이 그중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그런 그 어린 돼지가 한 40% 정도 차지했는데요. 이거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신라인들이 6개월에서 1년 된 아주 어린 돼지를 선호했구나, 좋아했구나,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어린 돼지의 비중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 이 신라인들이 5세기부터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하는 게 그 네. 당대의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다 추측해 볼 그렇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상당히 거죠. 중요한 네. 부분인데 지금 곰뼈가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 곰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곰은 불곰하고 반달가슴곰이 있대요. 근데 이제 월성해자에서 나온 곰뼈는 반달가슴 곰뼈다라는 건데 크기가 좀 작으니까. 그리고 이 같은 부위의 뼈가 이제 3점 이상 나온 걸로 봐서 곰은 최소한 3마리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 관절면의 성장판이 굳어지지 않은 그런 그 뒷다리 뼈가 확인됨으로 해서 아기 반달 가슴곰이 존재한 거구나라는 걸로 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멧돼지는 먹으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아기곰은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참 이 아래턱 부위를 보면 예리한 칼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해체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상한 거는 발견된 뼈 부위에 살이 별로 없는 부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다리 뼈, 그다음에 뒷다리 뼈 이런 것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식용으로 썼다면 오히려 고기가 많은 상완골이라 해서 어깨에서 팔꿈치에 이르는 그런 그 부분 뼈나 혹은 골반 쪽이라든지 혹은 넓적다리라든가 살이 많은 부위잖아요. 이런 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위의 뼈는 없었다라는 거여서 일부 고기가 적은 부위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뭔가 식용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곰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썼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성백제 도성이 풍납토성이잖아요. 네. 거기 제사유구를 보면 곰뼈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제사로 썼다라는 네. 건데 월성해자의 곰뼈를 보면 재미있는 흔적이 하나 보이는 거는 뭐냐면 개가 이빨로 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뒷다리하고 앞다리 뼈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개가 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빨이 아니야라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사람의 이빨하고 개는 다르잖아요, 이빨이. 그래서 이제 사람 이빨 힘으로는 그 곰에다가 이렇게 뼈에 자국을 남길 그렇죠. 정도는 그건 안 아닐 것 되겠죠. 같고. 그래서 예. 이제 이거는 뭐 사람이 곰을 해체한 후에 뼈를 개 먹이로 줬다라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곰뼈를 우리가 식용으로 먹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고 곰을 제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는데 왜냐하면 신성한 왕실 제사에서 무슨 뭐 아무렴 제단에 올린 곰뼈를 갖다가 개한테 던져줬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삼국사기나 이런데 네. 뭐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문헌 기록 같은 건 없나요?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삼국사를 뒤져보는 거죠. 네. 뭐 문헌 기록이 있나 했는데 마침 그 삼국사기의 잡지의 기록을 보면 곰 관련 기사가 보입니다. 그 신라에서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상징하는 깃발 장식에 곰의 뺨 가죽과 가슴 가죽과 팔 가죽을 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곰의 뺨과 가슴과 팔 가죽이라면 그걸 지휘관들의 깃장식을 제작했던 공장 우리가 이른바 공방이라고 하지만 네. 그런 공방이 월성 근처에 뭐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천년 전 상황을 네. 유추하는 거잖아요.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추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물을 상상력에 통해서 이제 상상력과 네, 이런 것들을 학문이죠. 같이 네, 발동해서 하면 네. 이제 그러면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 유물 유적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열성에서 또 특별한 유물이 확인된 게 뭐냐면 그 5세기에 살았던 나무와 꽃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특히나 그게 이제 기사가 됐는데요. 직경이 1mm도 안 되는 그런 오동나무 씨앗하고 1cm도 안 되는 아주까리 씨앗까지 찾아냈다는 기사가 뭐 나왔죠. 야,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1cm가 안 돼. 1mm. 1mm도 예, 안 된다고요? 예. 그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왜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사실 발굴 전 지역 전체를 걷어낸 흙 있잖아요. 네. 그걸 모두 물체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어떻게 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굴 지역이 사실 규모가 커요. 넓어요. 그래서 가로가 155m고 세로가 34m인데 그 발굴 지역을 깊이 1.1m로 파서 흙을 그걸 파낸 양을 이게 계산을 해봐달라 그랬더니 25톤 덤프트럭 100대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퍼낸 흙 전체를 다 물체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학과 다니던 친구들이 네. 진짜 붓으로 땅을 팠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고고학과 사학과가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뭐 왜 그런 공부 못하면 저런 붓으로 땅을 파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랬다라는 예. 참 한심한 일을 하고 있거나라고 얼마나 하는.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발굴 지역에 수분이 많아서 이제 산소가 통하지 않고 유물이 안 썩으니까 거기에 이제 당연히 그 씨앗과 같은 아주 미세한 유기물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허투루 버릴 수는 없고 특히 이제 흙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네. 일일이 물을 뿌려서 녹이면서 그 속에 있는 미세 유기물을 일일이 걸러내는 거거든요. 아유,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극한 직업 이렇게 얘기하고 인내심이 대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물로 채질하다 보면 걸러지는 씨앗도 있지만 그 씨앗들이 살짝 물에 뜨기도 하거든요. 가벼우면 그거를 네. 이제 핀셋으로 찝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소의 씨앗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추출하기도 하고 무슨 규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크톤 같은 거 그런 걸 네네.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 채 그 그물코가 0.5mm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 미세 유기물들은 다 걸러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동나무 씨앗하고 아주까리 씨앗을 찾아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동나무는 뭐 굉장히 단단한 그 질의 나무라고 네. 좀 익숙하기도 한데 네. 아주까리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그래서 오동나무 씨앗도 사실 우리가 이게 그 한반도 자생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잘 뭐 씨앗에 뭐 식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고대 유적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거는 고대 유적에서.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1mm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그때까지. 과거에는 조금 그렇죠. 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발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까리 씨앗은 뭐 아실 건데 이 피마자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죠? 네, 예. 그 기름으로 옛날에 유명하고. 예. 그 뭐죠? 채 했을 때 한 숟가락 이렇게 먹인 그렇죠. 적도 약용으로도 있다고. 이제 네. 활용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아주까리 기름 피마자유 이렇게 유명한 건데 그게 사실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알지만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절을 보면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뭐 이런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1941년에 그 최병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도 저도 기억은 살짝 나요. 아주까리 등불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등잔불도 쓰이고 머릿기름으로 우리가 발랐다는 거고 들기름, 참기름 대용으로도 사용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용으로도 네. 이렇게 쓰였다는 문헌 자료가 있는데 이 아주까리가 사실 한반도 자생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동나무는 자생종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들여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와 같은 서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산이다라는 거고 뭐 이게 한 5세기 정도에 이미 아주까리를 수입해서 심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고 사실 뭐 괜히 심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이게 네. 뭔가 식용이든 악용이든 뭐 미용이든 뭐 사용했으니까 이제 수입해다 심었겠죠. 그래서 아 이게 뭐 5세기 때부터 신라인들이 아주까리 기름을 미용이나 약용이나 그런 등잔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물체질로 찾은 그런 씨앗이 한 70여 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넓이가 한 100m가 넘는다고 하셨죠. 155m 네.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요 두 개 오동나무하고 아주까리만 씨앗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70여 네. 종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가시연꽃 씨를 비롯해서 머루, 버찌, 자두, 복숭아, 쌀, 박, 밀, 콩, 외류, 느티나무 씨앗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흙 속에 있던 참나무, 소나무의 미세한 꽃가루라든가 아무리 뭐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 이런 것까지 이제 찾아냈죠. 그래서 요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5세기 정도의 경주 월성 주변의 자연 환경 그리고 신라인들의 삶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네. 이 뭐라 그럴까요? 터무니없기도 하면서 좀 네. 즐거운 상상을 했는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자두 먹고 어디 이렇게 씨 빼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네. 그게 나중에 한 1000년 뒤쯤에 누군가가 고고학 발굴할 때 네. 아 그 시대는 자두를 먹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네.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는 됩니다. 거죠. 그래서 다 버렸을 네. 거고 거기다 쌓였으니까. 그래서 이 기원 후 400년 되면 5세기인데 네. 1600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환경을 복원하는 건데 이 발굴을 해보니까 해자를 이렇게 둘러갖고 흙이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이렇게 1.5m 간격으로 받고 판대기로 연결한 그런 흔적이 보였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해자가 연못처럼 조성됐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성 주변의 해자는 좀 깊게 파잖아요. 예. 사람들이 글로 헤엄쳐서 건널 때 공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연못처럼 파가 거기다 네. 나무 이렇게 둘러갖고 이렇게 쭉 네.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씨앗과 규조류의 출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뭐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여기는 가시연꽃과 다른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연못 바닥을 파서 뭐 열지어서 나무기둥을 세우고 판재를 연결하고 그리고 연못 주변은 뭐 확 트인 공간이었고 느티나무가 있었고 조금 더 멀리는 참나무와 소나무 숲이 둘러쌌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다 복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고고학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옛날에 우리나라 고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보면은 어떻게 사람뼈만 나오고 동물뼈가 안 나오대. 네. 그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네. 보니까 동물뼈 뭐 동물 이것저것 먹은 거는 잡뼈라 그래가지고 다 버려버렸다는 그렇기도 거예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네. 가진 것을 많이 버렸죠. 많이 버리고 네. 뭐 최근까지 사실 인골이 그렇게 뭐 이 고고학적인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무시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고환경 연구팀을 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요 발굴조사 단계부터 해서 아주 다 자료들을 해서 이 1600년 전에 월성 숲 주변의 환경, 신라인들의 삶 이런 걸 복원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빛을 봐서 내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네. 그 세계 고고학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신라 왕성과 관련된 그런 그 환경 복원을 주제로 한 독립 세션이라고 해서 회의 구성이 이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고고학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뭐 방법도 많이 발전했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 대회가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학술 포럼인데 고고학 올림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 고고학 발굴단의 노력이 뭐 굉장히 컸던 거죠. 최근에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 그 말 갑옷이 발견이 됐다고 네. 그런 소식도 나왔던 걸 봤거든요. 요새 그 경주에서 그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멸망 이후의 열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게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이게
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경주 그 번성했던 경주가 월성 예, 있는데도 월성이 그렇고 완전 예. 조선 시대는 완전히 폐허로 고려 시대 때도 사용이 안 되고 조선 시대 때도 활용이 안 됐다는 거여서 되게 수수께끼여서 제가 한번 기사로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 최근에 그 경주 월지나 이런 그 뭐 동궁 같은데 운물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이 인골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수수께끼고 왜 고려 시대에 그 폐허가 된 운물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그 어린애도 있거든요. 인골이 왜 거기서 빠졌을까라는 그런 뭐 상상력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주제가 되고 이게 왜 그랬는지 왜 천년간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곳이 조선 말까지 900년 이상 동안 철저히 폐기된 이유가 뭐냐. 뭐 아마 멸망한 나라의 도성이어서 뭐 뭔가 터부시되거나 또 뭔가 재수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시대 넘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이친 역사가 그렇죠. 되고 고려 시대 때도 사실은 이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서 바쳤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전부 개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세력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폐허가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린 뭐 저 학교 다닐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갔어요.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경주는 진짜 네. 극히 일부분만 본 것이다. 우리가 경주의 진문명은 아직까지 다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군요. 월성에 딱 하나가 조선시대 흔적이 남아있는 건 석빈거죠. 석빈거는 남아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유머 감각이 지금 가끔 보면 엄청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81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매일 잠들기 전 듣고 있습니다. 시사 까막눈이었는데 요즘 눈이 트였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899님. 쌍꺼풀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 김성환. 밤낮을 뛰는 김선생 건강 조심하세요. 김성환의 시사해 주셨습니다. 밤낮을 뛴다는 표현이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쌍꺼풀이 매력적이다고 하는 얘기 참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렇게 재기발랄한 문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김성환의 시사는 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력 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후보자 경력 방송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종로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67세 정당인 서울대 법학과졸 전 45대 국무총리 현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